본 사연은 끔찍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님의 사연입니다. 일요일 정오. 10년 정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일산의 시원마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 때 일입니다. 그날은 형제들끼리 만나 PC방에 가기로 해서 일요일 오전 11시 정도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형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동생과는 함께 살고 있어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동생과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고 있으려니 형이 저쪽에서 조카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이때 당시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6살 정도 되었던 것 같네요. 얘도 데려가게? 따라간다고 난리다 난리. 형수한테 졌어. 내가 금연석에 데리고 앉을게. 삼촌! 조카가 뛰어와서 저에게 안깁니다. 흔한 일요일 정오의 일상이었죠. 게다가 그날은 날씨도 화창했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희랑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던 것은 그때였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어딘지 찾지 못하겠더군요. 소리도 소리거니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역시 두리번거리고 있어서 말이죠. 누군가 발견하고 모종의 신호를 줘야 눈치챌 텐데 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한 여성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여성분의 시선을 따라간 곳은 아파트의 화단이었습니다. 딱 봐서는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형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려던 호기심 많은 조카를 확 땡겨 품에 안고는 시야를 가리더군요. 뭐야? 뭔데? 난 안 보이는데? 뭐야? 저기 여자. 형이 가리킨 곳엔 이미 다른 사람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여성분이 비명을 지르고 나서 1, 2초쯤 지나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곧 평화롭던 일요일 정오는 아수라장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기 여자라니 안 보이는데? 여자가 위에서 뛰었나 봐. 화단으로 떨어졌는데 머리가 터졌어. 전 끔찍하거나 잔인한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 광경을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까 모르고 고개를 돌렸을 때 저의 시선을 가려준 사람들이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저와 달리 제 동생은 별 거부감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 하며 고개를 이리저리 빼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금방 인상을 찡그리더군요. 어떠냐? 여기선 머리만 보이는데 피랑 다른 액체랑 머리카락 사이로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볼래. 그래, 보지 말고 PC방이나 가자. 잠깐만, 저거 처리하는 거 보고 가자. 오지랖쟁이 형. 저와 동생은 담배를 꺼내어 물었고 형은 조카를 안고 우리와 조금 거리를 벌렸습니다. 사고 현장이 관리사무소 바로 옆이라 바로 신고를 했던 건지 아니면 순찰 중이던 경찰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한 개비를 채 피우기도 전에 경찰차 한 대가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현장을 이리저리 보더니 다른 경찰에게 무언가 지시했고 그 경찰이 차로 뛰어갔습니다. 아마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겠죠. 한 5분쯤 경과하니 경찰차 한 대와 앰뷸런스 그리고 작은 소방차 한 대가 왔습니다. 지원은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 2명이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하는 동안 먼저 도착한 경찰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듯 경찰이 뭐라 소리치자 앰뷸런스에서 2명이 들 것을 가지고 나와 시체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법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전 그걸 보지 못했지만
동생의 말로는 시체 머리에서 뭔가 흘러나와 수습해가며 백에 넣었다더군요. 앰뷸런스 팀이 시체를 백에 넣고 들것에 실어 차에 넣었고 소방차에서 수압과 거품으로 현장을 씻어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전부 끝나가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경찰은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몇 마디 물어보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 철수했고요. 다시 평온한 일요일 정오가 되었지만 다들 자기만의 추리와 추측이 난무하는지라 현장 근처에는 사람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린 PC방으로 향했죠. 나중에 어머니께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없던 분이 저희보다 더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이런 정보는 아줌마들 입소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확도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인근 주택촌에 사는 아줌마였고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 며칠간 어린 딸을 데리고 여기저기 둘러도 보고 아파트에도 올라가 보는 것 같았는데 그날은 딸을 놔두고 혼자만 온 것 같았답니다. 확실히 죽을 수 있는 곳 중에 우리 단지를 정한 것 같았고 아파트는 아무데나 들어간 것 같다 하더라고요. 사고 현장인 아파트는 단지 입구에서 가장 가까웠고 층수도 22층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뛴 곳은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실의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화단으로 떨어질 때 몸은 화단 쪽 낮은 정원수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인도 쪽으로 떨어져 보도블럭과 부딪혀 깨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기에 다행이지 아래 누군가 있었더라면 같이 죽을 뻔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아파트 분여회에서 흉흉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인근 부동산에 케이크를 돌리며 입을 막았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주위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죽는 거 본 얘기가 자랑도 아니고 괜히 찜찜하기도 했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하고 평화로운 휴일 정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죽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